2017년 11월 5일이에요. 택시가 청주에서 다방을 운영해요. 이 택시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거예요. 이 신고자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다방 종업원이에요. 특별한 사유 없이 업주가 3일째 다방을 계속 안 나오는 거야.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또 걸려옵니다. 내가 급한 일로 일본으로 가게 됐다. 집하고 가게는 뭐 어디겠어요? 다방이죠. 네. 이거를 처분해서 내 애인 64세 된 송 씨한테 줘라. 그게 문자로 왔다고요? 이게 문자로 온 거, 이거 황당한 문자죠, 이게. 아, 이건 뭔가 이상하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. 이건 실종인 겁니다.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범죄하고 연루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. (2017년도에) 발생했던 내연녀 토막살인 사건이에요. 2017년 11월 5일이에요. 청주에서 47살 먹은 택시가 청주에서 다방을 운영해요. 운영하다가 이 택시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거예요. 이 신고자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가방 종업원이에요. 특별한 사유 없이 업주가 3일째 다방을 계속 안 나오는 거야. 왜 이러시지 이러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또 걸려옵니다. 내용을 딱 보니까 택시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내가 급한 일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다. 그래서 엄청 친한 사람인가 보지, 종업원 친구는. 그러게요. 지금 내 집,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가게는 뭐 어디겠어요? 다방이죠. 네. 이거를 처분해서 내 애인 64세 된 송 씨가 있어요. 내연남이죠, 쉽게 얘기해서. 송 씨한테 줘라. 그게 문자로 왔다고요? 이게 문자로 온 거, 이거 황당한 문자죠, 이게. 문자 온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게 송 씨의 휴대폰이야. 아, 또 심지어 택시 번호도 아니에요?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송 씨 휴대폰을 내가 써서 너한테 지금 연락을 한다. 문자가 오니까 종원이 황당하잖아요.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들었대요, 그걸. 그러고 진짜 내리 연장 한 3일째 연락이 없으니까 이건 뭔가 이상하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가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. 이건 실종인 겁니다. 뭔가 이상한 거예요. 범죄하고 연루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. 일단 여청계에서는 먼저 나가가지고 집을 나간 그 택시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택시 집 근처 CCTV를 까요. 11월 5일 날 실종 신고됐다고 그랬잖아요. 한 3일. 3일 전에 11월 2일 날 택시하고 내연남 송 씨.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건축업, 건설업을 했었다고 그래요. 그 내연남 송 씨가 같이 집을 나서요.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일 날 들어올 때는 택시는 안 보이고 송 씨만 보여. 남자만. 그러니까 이 택시하고 이 동거남 송 씨는 한 3개월 정도 택시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. 남성 송 씨가 그 택시가 운영하는 다방에 단골 손님이었는데 그 추후에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내연 관계가 돼가지고 석 달 전부터 얹혀 사는 거예요. 송 씨가 이상하죠. 송 씨라든지 택시라든지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, 그 주변 지인들을 다 달라붙어서 탐문 수사를 해요. 물어보니까 이 송 씨하고 택시 간에 금전 문제가 있었대요. 서로 감정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. 특히나 이제 이 송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. 어떤요?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산다 그래가지고 이 택시가 여성이 나를 엄청 무시해. 지 종업원들 앞에서 나를 함부로 하고 이런 얘기를 불만을 토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. 이 사건의 키맨은 송 씨야. 일단은 이제 형사들 말로 간이라도 보자. 택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당신이 같이 살았었으니까 진술을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좀 들어오십시오. 사실은 그 사람 간 보는 거예요. 밖에서도 전부 다 쳐다봐요, 형사들이. 표정 하나까지 이 행동 하나, 이렇게 손 떠는 거 하나까지, 다리 떠는 거 하나까지 다 봅니다. 11월 6일 날 저녁에 불렀어요. 대충 확인해 보니까 2년여 정도부터 드나들고 만나고 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제 합친 거예요. 지금 현재 택시가 어떻게 됐다는 그 근거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술만 꼼꼼하게 받기로 했어요. 11월 2일 날 둘이 나갔잖아요. 나가셔서 어디 갔었어요? 몇 시경에 거기 도착했어요? 누구 거기서 만났어요? 식사는 누구랑 했어요? 그 다음에 택시하고 거기서 헤어졌다며요. 그럼 택시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? 그런 것들. 그때 저 택시는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? 하여튼 꼼꼼하게 해가지고 일단 적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압박일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죠. 진술을 들어보니까 11월 2일 날 이제 외출하고 나가고 했잖아요. 택시가 자기 그 내연녀가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겠다고 했대, 자기한테. 그 자기도 황당해가지고 내가 동거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너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다 끝내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? 나 황되냐? 이게 뭐 하는 짓이냐? 그래갖고 싸웠대, 서로. 이유야를 막 나오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래서 다퉜대. 다퉜고
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일본 못 가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었대. 안 주면 못 갈 거 아니냐고. 그랬더니 화를 막 있는 대로 내면서 혼자서 집을 나갔다는 거야. 그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. 이거 같이 나갔다가 본인 혼자 들어온 거를 경찰은 CCTV를 이미 확인을 했잖아. 했는데 지금 이 사람 얘기는 화를 내고 휴대폰 뺏기니까 화를 내고 자기가 가버렸다고 이렇게 지금 진술했잖아. 그러니까 요거 뭔가 있긴 있다. 뭔가 이 말이 맞지 않는다.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더 밤에 일부러 불러서 조사한 거거든요. 밤에. 밤에 받은 진술 줘서 갖다 놓고 다 나름대로 우리끼리 회의하고 분석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부르는 거야. 왜? 송 씨가 키맨이니까. 이 사람만 한 놈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.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. 그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. 이러면 거의 뭐 확신이죠. 그러니까 경찰 득달같이 달려갔죠. 달려갔는데 음독했습니다. 음독. 다 죽어가는 그 송 씨를 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. 그래서 허겁지겁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 조치부터 합니다. 뭘 먹었냐면 이 사람이 공업용 접착제를 먹었어요. 얼른 그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왕 간 김에 집에 들어가서 그 송 씨 집안을 살펴봤어요. 살펴보다가 경찰이 하나의 메모를 찾습니다. 그러니까 어저께 진술한 내용이에요. 경찰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어제 진술했잖아. 그 내용이 모두 현실이었으면 좋겠다. 거의 유서네요. 요거를 보낸 거예요. 여기서부터는 이거 큰 사건이다. 그래도 이제 경찰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. 저 사람을. 살려야지 탁씨를 찾는다. 그렇죠.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밝힌다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하고 기대를 했는데 3일 만에 11월 10일 날 16시 22분 이 사람 사망해버립니다. 말 그대로 이제 진짜 황당해진 거죠, 이거.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경찰도 답답하니까 다시 탐문 들어가. 주변 중고참 정도 되는 친구가 계속 재탐문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딱 그러더라는 거야. 이렇게 막 댕겨봐야 우리 탐문 다 한 사람들인데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. 참고인 조서를 한번 우리가 다시 분석해 보이죠. 홍 씨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조서를 지가 받았대 꼼꼼하게. 그거를 한번 재분석을 한번 해보시죠. 그러더라는 거야. 그래서 송 씨가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를 기재한 그런 내용 있잖아. 참고인 조사를 분석을 들어가요. 사건 발생 이후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형사가 물어봐요. 그랬더니 자기 이제 나도 탁씨가 사라져가지고 동거녀가 사라졌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? 나도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 이제 안 되겠다. 난 좀 기도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.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자기 고향인 충북 보은 내북면 쪽으로 기도를 다녀왔다고 진술을 했어요. 거의 이제 알리바이 비슷한 거죠.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다 주변 사람들을 탐문을 했더니 이 송 씨 이 사람이 옛날에 건설업에서 했다고 그랬잖아.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야. 사실 탁씨도 거기에 홀랑 빠진 거야.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. 그런데도 동고 들어가고 그랬잖아. 거기 무속인이야, 무속인. 기도한 장소가 혹시 이 키가 될 수도 있다.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.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로 선정하는 곳은 어딜까? 내북면에 어딜까? 무속인을 또 찾아가서 탐문합니다. 그 무속인은 또 엄청 만났대요. 또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 내려가가지고 바위가 많은 산,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 그 산 인근, 그다음에 토굴 이쪽으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수색을 해요. 그래서 며칠간에 걸쳐서 거기를 찾아 헤맵니다.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된 거는 토굴일 가능성이 높다. 처음에는 며칠 동안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토굴 찾았는데 실패했어요. 그러다가 11월 11일이 됐어요. 11월 11일 날. 그때 우연히 토굴 입구를 돌하고 흙으로 이렇게 막힌 자국을 찾았어요. 토굴인데 막아놓은 거예요? 막혀 있었던 거예요. 이게 이 돌하고 흙으로. 표시가 좀 나잖아. 그래서 이제 아마 툭툭 치니까 뻥 뚫린 것 같아.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그 안으로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탁씨의 시신을 발견해요. 흑연을 채굴하려고 팠다가 수익성이 떨어져가지고 굴착을 중단하면서 생긴 토굴이래요. 그거인데 그 안에서 시신 넣어놓고 밖에다가 쌌던 거예요. 근데 토굴 찾느라고 고생 엄청 한 거야. 구멍 뚫린 데만 찾고 다니니까 안 되지 이게.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시신은 마대 3개에 담겨 있었어요. 마대 3개요? 그러면 잘랐습니다. 토막했습니다. 토막이네요.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
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 놓은 상태로 1월 11일 오후 3시경에 네. 즉 말하면 실종 신고가 되고 나서 2개월 6일 만에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. 그 시신을 즉시 국과수에 부검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신원도 확실히 탁씨가 맞는지, 네, 그럼요. 그다음에 사인은 뭔지 네, 네. 이제 분석 의뢰를 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이제 그 송가, 네. 그 죽은 송가 그 사람 집도 이제 수색했고 집하고 화물차 차. 그죠. 그런 걸 다 수색을 했고요. 결국 부검 결과는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왔어요. 네. DNA 보니까 탁씨가 맞고 네. 목을 졸라서 죽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그 집이라든지 송씨 집이라든지 화물차에서 증거물 찾아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. 네네.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물론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마대자루 같은 것도 정밀을 분석해가지고 네. 혹시 거기에서 송 씨의 DNA가 그렇죠. 있거나 예, 예. 아니면 미세 옷 같은 게 있거나 그렇죠. 이런 거 있으면 송 씨가 그냥 볼 것도 없이 번이겠죠. 예, 예, 예. 근데 이제 그거는 발견을 못했어요. 그 현장에서는. 아, 예. 그런데 이제 집 같은 데 가가지고 했던 것 중에서 네. 나온 게 뭐냐면 송 씨 집에서 네. 마대자루를 묶은 노끈이 있었어요. 네. 노끈이 잘린 단면 있죠. 네, 그렇죠. 요 단면하고 일치하는 노끈을 송 씨 집에 집에. 찾았어요. 차에 그 삽이 실려 있어요. 삽. 삽. 예, 예. 그 삽에 그 흙이 묻어 있잖아요. 네. 그 토양을 긁어냈어요. 네. 그래서 그걸 국과수 의뢰해가지고 네. 확인했더니 이제 그게 그 현장에 흙 있잖아요. 네. 그 흙하고 토양 성분이 같아요.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죽은 사람 검거한 거죠. 범인이 죽어버렸네요. 그 내연남 송 씨죠. 예. 그런데 죽었어요. 공소권 없어. 공소권 없죠. 뭐. 결국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이 토막된 단면을 이제 경찰이 살펴보니까 네.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. 네, 네. 이제 그거 나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CCTV 동선을 계속 파악하면서 따라갔어요. 갔더니 네. 사건 당일날 이 탁씨는 이 송가가 이거 승용차 SM3래요. 네. 그 송가의 SM3를 타고 보은군 내북면까지 함께 이동하는 게 나오고요. 아, 그러면은 여기까지 같이 간 거예요? 이후에 송 씨만 혼자서 귀가를 했대요. 아. 그럼 거기서 도망한 거예요, 이게.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못 찾았고요. 송가의 SM3 차에는 네. 도깨비 바늘 왜 이렇게 막 뾰족하게 생긴 뾰족뾰족한 거, 옷에 묻는 거. 그 차에 그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. 아. 죽이고 난 다음에 토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. 이 옷에 같은 데 달라붙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목 부위, 이 머리 부위를 보니까 우열 현상이 있었어요. 목 조른 거예요. 그 다음에 눈 안에 점출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. 결국 목졸려 죽었다는 거고 네. 때린 거는 없었습니다. 목만 졸려서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낸 걸로 보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용의자가 이 자살하면서 그냥 영구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고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건의 전모가 지금 밝혀진 그런 사건이고요. 그러네요. 더구나 이 송가는 탁시로 가장해갖고 지인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은폐를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.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거예요. 예. 피의자는 이제 자살하는 바람에 네.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끝났지만 억울하게 사망한 그 여성은 그래도 찾아서 맞아요. 응당한 장례를 치러줬던 그런 사건 좀.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